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중경외시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컨텐츠를 포함하여 정시 입결 분석 시리즈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년 메이저 정시 솔루션의 합격, 불합격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라인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직관적인 경험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배치표에 근거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합격, 불합격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해의 예상치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입결과 분위기는 매년 변합니다. 똑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고 해도 작년에는 불합격했는데 올해는 합격하거나 작년에는 합격했는데 올해는 불합격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작년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해는 어느 정도의 학생이 합격할 수 있을지 예상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치 역시 주관적인 예상치가 아니라 누적 백분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년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메이저 정시 솔루션의 중경외시 합격 사례를 통해서는 세 가지의 정보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째, 영어가 2등급 이상이고 앞자리가 9라면 최소 중앙대학교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마찬가지로 영어가 2등급 이상인 상황에서 평균 백분위가 88 이상이라면 웬만하면 중경외시 라인에 막차는 탈 수 있습니다. 셋째, 평균 백분위가 87 이하라면 웬만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중경외시 라인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구간이 굉장히 촘촘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평균 백분위 80점대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상위 0에서 10%나 10에서 20%나 똑같이 10%씩 전체 수험생의 10분의 1씩 분포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으나 평균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과목에서 전교 1등, 평균 1등을 해야만 전체 전교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실제 백분위 성적보다 평균 백분위 성적이 더 낮기 때문에, 즉 전교 1등도 전 과목 평균 등수는 보통 2등 이하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평균 백분위 90점대보다 80점대에 훨씬 많은 학생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매우 촘촘한 것이고 백분위가 0.1만 달라져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앞자리가 9인 경우의 합격 사례입니다. 89, 92, 98, 95, 91, 92, 2, 83, 91, 94, 85, 3, 87, 98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순서이며 영어는 등급, 나머지는 백분위 점수입니다. 또한 괄호 안에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수탐 평균 백분위 성적을 기입해 두었습니다. 세 학생은 모두 중앙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대학교가 중경외시 라인에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과보다는 학교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백분위 90점대 초반은 스카이, 서성안에도 도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2등급 이상이라면, 그리고 너무 과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중앙대학교 이상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93, 83, 2, 87, 85의 성적을 받으신 분인데요. 딱 중경외시의 마지노선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수어과의 눈치싸움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입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만 더 성적이 오르게 되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인기가 있는 학과에도 도전해볼 수 있으며 낮은 과는 눈치싸움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단 평균 백분위가 88을 넘지 않는다면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중경외시 라인을 장담까지는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88, 97, 1, 59, 94의 성적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 학생은 작년 실제로도 중경외시 라인에 합격하셨으며 만약 백분위가 87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합격했을 것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평균 백분위가 87이 넘지 않는 경우 웬만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합격할 수 없다. 이 학생은 딱 과탐 한 과목만 심하게 미끄러진 분으로 웬만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수학도 1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백분위가 88이 안 되더라도 중경외시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특이한 구조라면 평균 백분위가 86점대로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한 평균 백분위 성적을 살펴봤고 이제 수치를 기준으로 한 누적 백분위 성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몇 %까지 중경외시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정시 모집 인원과 정시 지원 인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국숭세단부터는 직어구, 인하대, 아주대 등 서울 외곽에도 입결이 비슷한 학교들이 존재하지만 중경외시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어국의 위상이 대단했던 과거에는 부산대학교가 중앙대학교 이상의 실적을 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서울 외곽에서 중경외시에 비견된다고 할 만한 곳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카이스트 등 과기원은 교육부 산하 대학이 아니라서 군외로만 모집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경외시부터 서성한, 스카이, 메디컬에 정시 정원을 더하고 이를 정시 지원자 수로 나누어 준다면 가장 정확한 커트라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치 싸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는 해당 수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정시 원서 접수자 수는 16만 명 수준이었으며 올해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증원이 취소될 확률이 더 높으므로 메디컬, 스카이, 중경외시의 합산 정원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총 16,160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못해도 상위 10%까지는 중경외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눈치 싸움 없이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려면 중경외시 라인 합격자의 중간값에서 70% 컷 사이인 상위 8%대를 받아야 안정적일 것입니다. 단 평균 백분위와 누적 백분위의 개념을 혼동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 과목 모두 전교 1등을 받은 학생만 전교 1등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등에서 3등 또는 그 이하로 받아도 충분히 전교 1등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원리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실제 성적이 단순히 평균을 낸 수치보다 좋습니다. 따라서 누적 백분위를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중경외시 마지노선이지만 평균 백분위를 기준으로는 87, 상위 13%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적 역시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는 상위 8%대지만 평균 백분위 기준으로는 90, 상위 10% 이상이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예상되는 합격선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중경외시 라인의 정시 입시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외시에서 건동홍의 경우 가장 변동성이 적은 라인입니다. 반대로 위아래로는 모두 변동성이 큽니다. 스카이에서 서성한의 경우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디컬 광풍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라인이기도 한데다 가군에 연고대가 몰려있고 나군에 서성한이 몰려있는 구조 때문에 가군 연고대가 펑크나면 나군 서성한도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연고대를 통틀어서 딱 한 개 학과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니 눈치 싸움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국숭세단 이하의 경우 전혀 다른 이유로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러 대학들, 인하대, 아주대, 부산대, 경북대 등 서울 밖에 있지만 좋은 대학들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과기대, 성신여대 등과 경합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쉽게 폭등하기도 하고 쉽게 폭락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중경외시에서 건동홍 라인의 경우 학생들의 선호도 그리고 입결 차이가 뚜렷하여 변수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주요 학과의 군이 거의 고정된 스카이에서 서성한과 달리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는 3개 군에 다양한 학과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 펑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덜하며 다른 라인에 비해 입결이 평균에 수렴하는 정도가 훨씬 큰 편입니다. 따라서 뚜렷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은 안정지원의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향지원을 했는데 의문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당연히 아시겠죠? 상향지원의 합격 확률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나이핑을 하기는 어렵고 대신 손해를 보는 일도 많이 없고 성적을 맞춰서 가는 경우가 다른 라인에 비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메이저 정시 솔루션에서도 중경외시 건동홍 라인보다는 스카이, 서성한 그리고 인서울 마지노선 수도권 라인에서 스나이핑 합격 사례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경외시에 진학하려면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능에서 상위 10% 정도의 성적을 받으면 중경외시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듯 평균 백분위를 기준으로는 상위 10%를 살짝 넘어도 되지만 누적 백분위를 기준으로는 상위 10%보다는 확실하게 안쪽에 들어오는 성적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중경외시 라인은 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드린 기준만 잘 맞추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중경외시 라인 이상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